이용훈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글의 제목은 3.1운동과 이승만의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은 한국인들이 자유의 길로 그들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벌였던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는 바로 그 자유의 길을 대표한 그 점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법통성을 지니고, 그리고 그것을 개성 발전시킨 것이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독립운동의 원훈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하는 그 점을 제가 이 글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온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글을 25분 주어진 시간 안에 짤막짤막하게 챕터별로 요약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독립운동의 정의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존의 독립운동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한국인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시점을 독립운동사의 종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립운동사의 책을 들여다보아도 최근에 나온 저와 동년배의 학자를 포함해서 여러 책들을 보아도 45년 8월 15일 그날을 종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사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독립운동사를 다시 정의하고 다시 그 전체사를 써야 된다. 45년 8월 15일까지는 독립운동의 전반부다. 이후 3년간이 후반부고 본선전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충력이 판명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 박사는 충력이 혼잡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혼잡한 충과 역이 판명되고 갈라지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독립운동의 진정한 본선전, 본무대인데 그 점을 지금까지 연구는 무시해왔고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다. 그래서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재정의를 해야 되고, 독립운동사의 종점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4페이지 하단부의 위임 통치 청원은 먼저 3.1운동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조선왕조의 신민이던 우리 조선인이 아직 대한국민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인간 그 상태를 가지고 저는 조선인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초대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민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조선왕조의 조선인은 조선왕조의 신민이었습니다. 개인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독립이 무엇인지, 사유재산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근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봉기를 한 것이 3.1운동이다. 자유의 길, 근대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게 3.1운동이다. 3.1운동의 그 원 시작 과정에서부터 그 운동 방식, 양식을 볼 때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3.1운동을 대전제를 하고 제 글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3.1운동 이틀 뒤 1919년 3월 3일에 미국의 망명중인 이승만 박사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을 했습니다. 장차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위에서 국제연맹이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해서 위임 통치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청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중립적인 상업지역으로 변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고 또 일본의 확장을 막아서 극동의 평화가 달성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을 두고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역사는 크게 보아서 이 청원대로 흘렀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국제연맹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해서 3년간 위임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립은 국제연맹이 아니라 국제연합의 결의와 승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주문이었고 그 주문 자체가 거의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의 각종 책을 보아도 이 위임 통치 청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렀는데도 실제 흐른 역사에 대해서 보지는 않고 다른 어떤 명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분열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여러 임시정부가 성립했는데 그 모든 임시정부는 공통으로 이승만 박사를 최고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겨루기 힘든 카리스마의 지도자로 부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력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제학당 졸업 이래 한성 감옥의 수감, 사형위기, 독립청원의 밀사로 도미, 미국 대통령과 접견, 프린스턴 대학 철학박사 학위 취득, 미국 윌슨 대통령과 개인적인 교분 등등 그의 화려한 이력은 벌써 그를 신화에 가린 인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1운동이 발발함에 있어서도 이승만의 이와 같은 위광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임시정부가 그를 최고 지도자로 봤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을 두고 분열을 했습니다. 1921년부터 임시정부의 각부 차장들이 연합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채호 등 54명의 독립지사들이 이승만을 탄핵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임 통치 청원을 가지고 매족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은 10년의 식민지 통한을 잊었던가 갑자기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삼아달라고 청원하였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신채호는 나아가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았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 이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이승만이 쓴 청원서를 일단 읽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무지와 편견은 더없이 과격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그 은사는 어찌도 그렇게 독살스러웠던가. 사람들은 영혼에서부터 서로를 저주를 했고 차라리 독립하지 않을지언정 함께 살 수 없는 군상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이었어요. 임시정부는 그렇게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이 청원서의 밑바닥을 이루는 자유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채호 등 당시의 지사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유의 길이 뭐냐?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은 자유와 독립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한국사 최초의 정치 철학서입니다. 자유와 독립은 대단히 섬세한 개념입니다. 많은 공부와 많은 독서와 많은 사색과 많은 실천을 통해서 겨우 터득할 수 있는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서술한 것이 독립정신인데, 이 독립정신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읽지 않아요. 읽고 나서는 편언당구만 인용을 해서 비난을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지만 그것을 신의 황금률로 정립해서 인간의 신체는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고 그 노동의 성과는 국가도 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한 종교육 이후에 서유럽의 계몽주의,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기기묘묘한 쓰임새로 창조하고 인간의 공유로 주셨는데 서로 분업하고 경쟁하고 학문하고 부강해지리라는 조물주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독립은 한 인간이 혼자 떨어져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방이요, 통상이요, 분업이요, 경쟁이요, 학문이요, 기술 진보요, 사회 동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자유와 독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리를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우리 조선이 이 자유와 독립을 몰라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중이다. 이 종족이 소멸하는 중이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제라도 자유와 독립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개방과 통상과 분업과 근로와 저축과 경쟁과 학문과 기술 진보와 사회 동포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게 18세기 이후에, 근대 이후에 세계를 문명으로 진보로 이끌어온 큰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인간 하나하나가 자유인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세계 자유연합에 참가해야 되고 자유세계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뜻으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원서가 나온 거예요. 그 청원서를 이해하려면은 이 이승만의 이 독립정신과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독립청원서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주소서 하는 청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 자유와 독립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는 분노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이승만은 1923년에 임시정부에서 그와 그렇게 대립했던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조문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는 문명이 중지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에 현혹할 때 공산주의를 반문명의 길이라고 일갈한 세계 지도자가 몇이나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미제스나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수준의 세계적 지성이었어요. 우리 동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지성이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독립운동의 정세와 방향. 그럼 독립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날 독립이 이루어진다. 일찍부터 이승만 자신의 표현에 하면은 을사 이후부터 1905년부터 나는 그런 일을 주장을 했다. 조선의 멸망 자체가 일본과 조선만의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의 제국주의 국제체제의 공조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은 독립을 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국제사회에 선전을 했고 많은 국제사회가 그에 동조를 했어요. 이와 같은 국제적 편견이 깨지지 않고 이와 같은 국제적 공조체제가 유지되는 한 조선은 독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런데 언젠가 그 국제적 편견과 공조체제가 깨어진다. 그날이 온다. 미국과 일본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자유통상의 나라, 자유인의 공화국이지만은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언젠가는 충돌한다. 그날이 언제냐? 모른다. 기도할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그 이야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한 다른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그 이야기 하나 유일하게 한 분이고 그 길을 따라 걸어온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임시정부의 여러 사람들은 외세 의존의 허무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제사회에 열심히 나가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 미국이 저지른 외교적 실책, 미국은 그가 저지른 실책으로 인해서 장차 미국도 태워버릴 수 있는 화근을 짚혔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요. 이것이 이제 소위 외교론이라죠. 두 번째는 조선인이 합심 단결해서 실력을 양성할 일이다. 동포를 교육해서 동포 사회가 부강해지면은 그때 장차 그날이 오면은 우리의 대포와 우리의 비행기로 외적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만국 공법이 허락하는 우리의 권리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한두 사람이 권총과 폭탄을 들고 적의 수에 몇 사람을 해친다고 독립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선 뭉쳐야 된다. 임시정부를 보통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식으로 뭉치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삼가해라. 각인의 민주적 발언권은 유보해야 된다. 군대식으로 뭉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동지회라는 걸 만들고 민주주의는 건국 이후에 하자. 건국되기 전에 서로 뭐 싸우고 옳고 그러니 따지고 말이지 이러는 거 좀 유보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그 호소가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입니다. 결국은 그 예언대로 그날은 왔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이승만의 이와 같은 독립운동의 정세와 방략을
외세어존의 허무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날 자체가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 뭘 해야 되느냐? 중국에서 조선인 마을을 갖고 해야 된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둔전이라는 거는 뭐 조선인 마을을 갖고 와서 조선인 병사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둔전 방향이 다들 둔전을 이야기했는데, 이 1700년 전에 중국의 그 위나라의 조조가 한 정책이에요. 그 조조가 한 정책을 1700년 전에 정책을 꺼내 들고 그렇게 해서 조선인 병사를 양성해야 하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의 그날은 오고야 말았고, 이승만의 예언은 적중을 했고, 40년 8월에 출간한 일본 내막기는 4개월 뒤에 어김없는 현실로 실현이 되었고, 많은 미국인들이 경악을 했고, 이승만은 일약 세계 선비로 떠올랐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이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렇게 이승만이 심어준 미국인의 양심에 두드린 그 도덕적 책무감의 소산입니다. 이 노예 상태라는 이 말이 대단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이 종교적인 표현인데, 이 종교적인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초안을 잡은 이 홉킨스나 또는 이 초안을 승인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실한 감리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서적인 표현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종 쓴 건데, 이거는 이승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독립운동은 결국 분열하고 말았던가?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그 광명정대한 자유의 길은 인정되고 있지 못하냐? 그게 바로 민중민족의 길. 아까 노 총리께서 이렇게 바로 설명해 주시던 그런 것입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자유의 인간으로 거듭났을 때와 조금 뒤늦게 신채호라는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그 꿈하늘이라는 소설로 이렇게 썼는데, 그게 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지난 27년간의 모든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조선유학, 문명사관, 다 학통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났으니 사만의 씩씩한 장부다. 한 놈으로 다시 태어나고, 단군의 뿌리를 박은 박달결의로서 그 강력이 우랄 산맥에까지 미쳤던 고구려의 산에, 그것이 20세기 초에 환생을 한 것입니다. 그 환생한 그 한 놈 앞에 한국사 최대의 영웅 을지문덕이 나타나서 교훈을 합니다. 이게 9페이지. 한 놈아 이승과 저승은 온통 싸움의 연속이니라. 한 번 성전한 영원한 성자며 한 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이 태어나요. 민족이라는 것은 역대 모든 영웅들의 정신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고, 그래서 나는 곧 민족이고 민족의 일부분이고 나는 국가의 몰개성적인 하나의 부품으로 태어납니다. 이 한 놈이 외적과의 승리만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길을 떠날 때 그에 협조하지 않은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나 조지 워싱턴이나 관료나 지식인이나 실업가나 외교론자, 이 이승만을 의식한 거죠. 이건 모두 똥물에 튀겨서 지옥불에 던질 존재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사에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하는 식의 그 비난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민족의 길이 신채호가 만들어낸 그 한놈주의의 완성판이
그 전개 과정이 한국의 민족주의 전개 과정이고 그 완성판이 오늘날 북한의 수령 체제다. 신체를 통해서 오늘날 북한 수령 체제의 출생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결성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김구 주석은 그의 자전에서 썼듯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실패감을 못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황국을 하기 위해서 동포들에게 인사편지를 쓴 이승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통분하여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해방이 됐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그 10페이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독립운동 지사들이 얼마나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해서 임시정부를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해체하라 해서 타국 정부들이 우리의 임시정부를 사사단체, 이 프라이빗한 단체로 여기게 만들고 급기야는 해방이 되었으나 외국 군사가 남북을 갈라놓았으니 이 차라리 이게 죽어서 모르면 좋을 정도로 억울하기 짝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김구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승만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세력들, 해방 이후에 미국에서 이승만을 그렇게 괴롭혔던 한기수라는 사람은 귀국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의 무슨 광고회사 직원이 되어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돌아와서 운동을 할 무슨 명분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한길수의 그 민족 뭐 또 북한의 중국의 김원봉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좀 있다가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충력이 혼자 한 것이 비로소 판명이 되었습니다. 판명. 그래서 제가 이후 3년을 독립운동의 본선전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승만은 나아가서 미국이 해방을 선사했지만 좌우합작을 강요할 때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미국을 향해서, 해방군을 향해서 저항을 했죠. 그 10페이지 하단부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을 두고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되지 다른 무엇을 두고 독립운동이라고 할 소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성립했을 때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이승만 의장이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독립운동사의 진수예요. 3.1운동으로 우리가 자유의 길에 들어섰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위한 출발이 그때부터였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성립했고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혈전고투를 벌였고 그걸 개성해서 오늘날 이 국회가 열렸고, 또 이 국회가 만들 민국은 바로 임시정부의 개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계 자유연합의 결의에 따른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38 수도로 막혀있지만은 우리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는 그 어느 말 하나 한 구절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헌법에, 초대 헌법에 전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게 우리의 독립운동사입니다. 이것을 바꿀 필요도 없고 이걸 그대로 이해하고 새기면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돼요. 그게 3.1절 100주년을 맞는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길을 잃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좀 그것만 읽고 끝을 그만할까요? 예. 그 11페이지 마지막 문단만 읽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앞불사, 이 나라가 길을 잃었다. 벌써 30년이다. 자유의 길에서 벗어났다.
한쪽 구석에서 움켜렸던 한 놈이 민주화 세력이란 이름으로 기지개를 켜더니 중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이었고 민중민족주의가 온 하늘을 덮었다. 드문드문 인공기도 풀러기고 있다. 이 국가체제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린 이 국민의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수 나부랭이 지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민족주의의 난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갖가지 기념사업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3.1운동의 보통을 대표하는 인격 이승만 임시대통령, 우리의 초대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 3.1운동을 한 놈의 민중주의로 날치게 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보통에 악착같이 도전한 김원봉 무리를 독립운동사의 주인공으로 환생시키고 있다. 이 중이 어리석고 사악해서 그런가? 다시 망국노가 되어 구천을 떠돌 것인가? 이상.